시장에서 도를 쉬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SK 하이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2만원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약 10%가량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포트를 냈던 모건 스탠리까지 오늘 매수에 임하면서 사실상 2024년 중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왜 매수를 했고, SK 하이닉스의 반등과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일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반도체의 업황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반도체 주도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미증시가 종료된 이후에 마이크론에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제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더 빠르게 나오는 종목으로, 사실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선행하는 지표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우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그리고 HBM이 주력 상품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범용성 메모리에 해당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보다 HBM 매출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보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매출이 떨어지는 이 마이크론이 사실상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SK 그 다음으로 평가가 되는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하반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AI와 관련된 국가 총력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사실상 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2027년까지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세제 혜택을 합쳐서 약 65조 원 규모예요.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인공지능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도 살아있고, 업황 자체는 정점을 통과했다는 불확실성도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 해소된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종을 선행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다들 알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현재 목표 주가가 상향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블랙웰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주요 고객들이 견인하고 있다고 엔비디아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사실상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떨어지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다수였는데,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실적과 수요가 예상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매도가 종료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130 수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데드캣 바운스 형태의 하락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다운사이클보다는 업사이클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이유는 사실 매크로 환경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업사이클에 놓여져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매크로 환경, 수급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사실상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의 선행성 지표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는 여전히 저가 매수 영역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 순환매는 중소형주까지 수급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지난 4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4월 이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7월까지 올라올 때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 상승이 더뎌지면서 여전히 저가 매수 영역, 딥밸류 영역에 존재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가총액 1위 업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크로 환경이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재개되면서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상승 마감이 이뤄졌습니다. 그 이유 또한 매크로 환경이 쌍끌이 매수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분위기가 다음 주 이후까지 지속이 되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총 1위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반도체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상승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급과 맞물려서 함께 오르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연내 최대 수준의 외인 순매수 규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코스피에 대한 일관적인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었는데 월말 결산을 앞두고 이 수익률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다음 주 이후까지 반도체 순환매가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주도주를 먼저 선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시장 주도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주도주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HBM 관련주입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약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듀얼 TC 본드가 주력 품목인데 실제로 이 듀얼 TC 본드를 SK 하이닉스에서 HBM 호황으로 인해서 대량 구매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올해까지도 견인을 해왔죠.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본딩 장비 또한 내년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사실 이 듀얼 TC 본드 같은 경우에는 HBM이 고적측으로 올라갈수록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에서 차세대 본딩 장비로 준비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고 2025년부터 양산이 가능하다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연장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MLB 회로 기판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아난다면 이수페타시스 또한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SK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메모리 시장의 호황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고, 인공지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이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이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추후에 HBM이 30층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발열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도입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업종에서는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네오셈입니다. CXL 관련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2027년부터 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의 규격이 CXL로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CX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에서도 실제로 차세대 범용성 메모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CXL과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병합을 시켜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CXL 3.0 세대부터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는 무한 풀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히 필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테마다. 실제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무릉도원 또한 사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2027년 이후에 인텔의 표준 규격이 CXL로 전환되는 본질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다고 해서 익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 길게 본다면 최소 15,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 무릉도원은 상한가에 체결이 되었지만 보유 물량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반도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릉도원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매매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주도주를 선점해갈 예정이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현재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 실제로 오늘 저희는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 주도주를 하나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 또한 10거래일 내외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까지도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주도주들 위주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생방송이 8시 50분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일 생방송 들어오셔서 수익도 챙기고 인사이트도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